오늘의 투자처 연말연시 당신의 간이 위험하다입니다. 자, 오늘의 주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 김소연.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렇다. 슬쩍 봐도 역대급 최연소 원장님 되시겠다. 하지만 수줍어하는 그 소녀가 아니다. 아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저 여자. 내노라는 옆자리 원장님들 싹 물리치고 건강할수 퀴즈 대회에서 1등 챔피언! 1등 챔피언! 김소연. 그래서 반장까지 야무지게 챙긴 저 여자. 아하. 어디 이뿐이랴. 타고난 두뇌와 근면 성실함으로 모 대학을 수석 입학한 인재 중에 인재 되시겠다. 니집 딸내미가 뭐 이래 얼굴도 예쁘고 뭐 사근사근하노. 그만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하시던 어머님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 며느리 삼아라.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누가 봐도 1등 신부감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자, 여기서 공개 구원 들어간다.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말이 오기를. 대화 잘 통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이해심이 있는 남자.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외모는 한강시 정도? 일단 여기에 부합하는 남자분들 작가님에게 띠링띠링 전화 주시기, 지금 바로 띠링띠링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기 쉬운 요즘 잠시 쉴 곳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드립니다. 휴식 같은 의사, 우리 내과 김소연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건강하이소에 출연하신 분 가운데 미호는 처음이시네요. 진짜 공개 구현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일단은 그냥 다른 건 알겠어.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대화 잘 통하고 네. 이해심이 많은데 한강시 외모가 되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처음 뵀을 때, 네. 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한강시 정도? 이렇게. 뭐 현실에서 불가능하겠죠. 어때요? 지금 프로포즈 아, 너무 간다. 예, 오늘 너무 나갔네요, 그죠? 예. 자, 예년만큼 아니지만 연말연시 때문에 저희가 피로한 그런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간이 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 간이 그렇게 또 필요한 그런 시즌입니까? 네,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네. 1.2에서 1.5kg 정도로 가장 큰 장기고 음흠. 또 그만큼 하는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음. 음식을 섭취를 하면 네. 그 영양분이 장으로 흡수돼서 간에 저장이 되고 네. 또 그걸로 새로운 물질을 가공하기도 하고 또 알부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혈액 응고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합성하기도 하고 네. 또 영양분을 각각의 세포로 분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일단 그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살균 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어서 네. 장에서 이제 균이 들어오면 음. 그 균을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호르몬을 분해하고 배사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네 번째로는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담도로 분비를 해서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네.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뭐 술이나 약이나 독소 같은 것들 다 네. 해독을 시키는데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간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피로하기가 쉽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한강시 부르니까 또 노래가 참 괜찮네. 네. 발라드였어요. 그게 그럼 틀린 말이 아니네요, 이게. 피로는. 네, 맞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먼저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피곤하다. 또 몸에 힘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식욕이 없거나 또 속이 메스꺼리거나 그리고 간이 이제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우측 상복부가 여기가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하게 아프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우리- 묵직하게 그런 네.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만으로는 이게 이제 간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진단을 할 수는 없고 또 간이 이렇게 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로 증상이 있어 오시는 분들은 심한 간염이나 간경화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저희가 이제 피 뽑거나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간 수치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저희가 뭐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간 기능의 저하를 알 수 있는 혈액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AST, ALT, 뭐 ALP, 감마GTP, 뭐 빌리루빈, 알부민, PT 등의 수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간세포가 파괴되었을 때는 AST, ALT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네. AST라는 것은 간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근육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가끔 AST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고 또 지방간이 있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네. 감마 GTP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담독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ALP와 감마 GTP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료 볼 때 혈액 검사의 수치를 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는지, 술을 많이 안 드시는데 간이 안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정해서 얘기를 하시면 환자분들이 좀 어떻게 알으셨어요? 이렇게 가끔 놀라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 외에도 복부 초음파 이런 네. 것도 해볼 수가 있고 또 국민건강검진에서도 이렇게 간 수치 AST, ALT, 감마 GTP를 시행하고 있고 간이 네. 안 좋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기 건강 검진을 잘 받으셔도 간 이상을 조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염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이 과장급 되면 다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있고, 병인 것 그럼. 부장인데 지방간도 얘 일을 열심히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거든. 진짜로 그래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방간이라는 거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끼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간 무게 5% 이상이 지방일 때를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증상이 없고 원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방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방간이 뭐 어때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심한 지방간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은 간경화로 갈 수도 있고 또 간암도 네 생길 명 수 중에 한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그럼 4분 중에 한 분이면 이철희 원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럼 지방간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지방간은 그 원인에 따라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이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하. 그 기준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알코올 210g, 여자는 140g이라고 하는데 대략 소주 2병 정도를 네. 일주일에 드시는 경우에 네. 그거보다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 그거보다 적게 드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뭐 아예 안 드시는 분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드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2병이요? 일주일에 소주 2병이에요. 또 하루에 다 드시지 않아? 무슨 하루에 1시간 만에 먹는 사람인데. 너무 드시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안주 나오기 전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하셨어. 메인 안주 나오기 전에.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말 맞아, 연시에. 맞아. 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운동 많이 안 하시고 하면 지방간이 생길 거고, 근데 이 지방간이라는 게 간경화 혹은 간암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 술을 많이 드시면 네. 필연적으로 지방간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주를 지속하면 20~30% 정도는 알코올성 간염이 유발이 되고 네. 그중에 10%는 또 간경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매일 알코올 80g 이상, 즉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의 양을 네. 10년,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네. 간경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네. 본 사람 많은데. 그렇죠. 저는 근데 그분들 간경화 안 왔던데요. 네, 뭐 아유, 그렇게- 검사를 해보셔야 이제 술이 문제긴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지방간이 생겼어요. 그럼 치료가 어렵습니까?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술을 딱 끊으시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은 가능합니다. 술을 끊으면. 네, 하지만 간경화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네. 술을 끊어도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고요. 음흠. 대신에 이제 금주를 하게 되면 그 간경화 관련된 합병증이나 네.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간경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금주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금주는 해야겠거든요. 네. 한 요 정도는 좀 괜찮다. 네, 네. 그런 그 적당량이 있을까요? 네, 남성은 하루 이제 알코올 20g 소주 2잔 네. 이하고요. 여자는 10g 이하라 해서 소주 한 잔 정도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잔 한 잔. 네, 먹지 말라는 거죠, 뭐. 네. 네, 하지만 이제 알코올 대사 능력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안전한 음주량은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 하루에 먹는 양도 양이지만 한 번 먹을 때 확 먹고 좀 훅 쉬는 게 낫냐 아니면 매일 폭주하는 꾸준히 먹는 게 나은 거냐. 네, 네. 사실 우문이겠지만. 네, 그렇죠.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아, 네.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음. 매일 술을 드시는 게 일주일에 이제 폭음을 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드시면 간질환을 유발을 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폭음이 뭐 몸에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음흠.
그나마 이제 덜 나쁜 게 폭음이라는 얘기니까 가능하면 술은 줄이거나 네. 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술은 입에도 안 돼요. 맞아. 술을 못 드셔요. 네. 근데 지방간이에요. 맞아.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조금만 마셔도 술 마시는 사람처럼 간에 지방이 끼이는 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벌써.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연시 회식 자리나 술자리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또 집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간식을 계속 네. 드셔서 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이전보다 더 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원인은 탄수화물 네. 그리고 과다한 당분이나 또 잦은 야식, 운동 부족 이런 것들,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네. 최대의 적은 과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당은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연구에 맞아요. 따르면 탄산음료를 한 캔 먹는 게 이제 간에 90칼로리 정도 열량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맥주 한 캔은 92칼로리가 이동을 한대요. 오. 그래서 결국 탄산음료를 먹는 게 술을 먹는 것과 똑같은 간의 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왜 신기하네. 술자리 가지고 난 술 안 먹을래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똑같네요. 똑같은 네. 건데. 예. 제가 아,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그 맥주에 또 뭘 타서 먹는구나. 아, 그래. 약간 다르네. 탄산음료를 한 짝씩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술을 한 짝씩 드시는 그러니까. 분들 예. 계시지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비알코올성 음.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건 어떤 사람들이 좀 잘 걸릴까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일단 첫 번째로는 거미형 인간이라고 하죠. 거미형 배는 인간. 이렇게 나왔는데 팔다리 팔다리가 가는 가늘고. 사람. 아. 그래서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근육으로 이 혈중의 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줄어들면 보낼 데가 없으니까 네. 혈중의 당도 올라가게 되고 또 당뇨도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지방간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도 잘 생길 수 있는데 그 과도한 당분은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네. 또 평소에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아침 안 드시게 되면 뒤에 배가 고프니까 좀 폭식을 하게도 되고 맞아요. 또 공복 기간이 길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언제 영양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바로 나중에 들어오는 열량을 바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저장을 추출을 하죠. 하죠. 그래. 그래서 잘 생기고 맞아. 또 술이나 고기 반찬 좋아하고 네. 또 빵이나 케이크, 뭐 마카롱 이런 네. 달달한 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잘 생기게 되는데요. 네. 술 먹으면 기름진 안주가 땡기게 되고 네. 또 빵과 케이크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당을 또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에서 잘 생기게 되는데 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데요. 네. 이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돼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데 에스트로겐을 못 만들면 콜레스테롤 많아지게 되고 네. 또 여성 그 폐경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지방을 잘 분해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술 막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되게 건강에 신경 많이 써요. 맞아. 술을 안 드시면 되는데 술 먹고 좋은 거 뭐지? 그러면서 막 약도 드시고 뭐 맞아. 헛개나무 뭐 이런 그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되게 많이 챙기는데 헛개나무, 상황버섯, 맞아, 뭐 맞아. 인진쑥 이런 거 많이 찾지 않습니까?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와서? 실제로 그런 몸에 좋다고 하는 걸 정말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네. 뭐 양파즙, 뭐 마늘, 양파즙 있어. 마늘즙, 네네. 뭐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드시냐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 가지씩 물어보면 그것도 먹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맞아. 네. 근데 실제로 그 간이 좋다고 이런 것들을 드시다가 예. 이제 황달이 오거나 아. 힘이 없고 맞아. 이런 증상 응급실 오셔서 독성 간염이라는 걸 진단받고 입원하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논이 네. 논이. 논이 그거 잘못 드시고 네. 황달 오셔가지고 아이고야. 예, 한번 큰일 굉장히 납니다. 시겁하셨던. 네네.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 좋다고 이제 막 막 너무 드시니까. 좀 과하게 예, 예, 드셨나요? 예, 예. 그래서 간에 좋다고 하는 식품도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간에 좋다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독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다려 먹거나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간에 좋은 뭔가가 있을 텐데 하고 귀 쫑긋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간에 맞아요. 좋은 음식 그래도 있죠. 네, 간에 네. 좋은 음식은
단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곡물 같은 과일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좋고 네. 또 단백질이 이제 간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간이 네. 나쁘신 분들은 매일매일 단백질이 풍부한 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는 게 좋고 네. 또 기름기가 많거나 너무 당분이 많은 음식, 아, 또 짜게 먹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숙취해소 네. 그런 이렇게 음료나 환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광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 네네. 네. 그 숙취 해소 음료나 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네네. 있는데요. 네. 그 효과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 정말 안 좋았거든요. 숙취가 네. 더 오는 것 같았고. 아.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이 숙취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음. 또 음주할 때 뭐를 먹었는지, 어떤 술의 종류를 먹었는지, 또 폭탄주 같은 걸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또 수분 그 중간 중간에 물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숙취 그 이런 해소 음료의 효과를 믿고 술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숙취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음주법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가령 예를 맞아요. 들면은 술 먹기 전에 간단한 음식을 드시거나 또 안주를 같이 드시는 게 맞아요. 좋고 음. 또 안주는 단백질이 많거나 당분이 많은 과일 안주 같은 게 좋겠고 네. 술 먹을 때 물을 중간중간에 드셔주면 탈수가 예방이 돼서 숙취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주를 먹거나 좀 단시간에 급하게 아까 안주 나오기 전에 술 먹는 분들 네. 계신데 있죠. 그런 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숙취를 줄이는 방법이겠습니다. 네.